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0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고발에 의한 것인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누가 고발한 것이냐면 11월 12일 날 녹색당하고 경주환경운동연합 이 두 군데에서 고발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감사관들, 그러니까 탈원전 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탈원전 수사가 아니고요.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이제 그 감사원에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각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직권남용 혐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초기부터 부정적 의견을 내는 바람에 감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안전성,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서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친원전 입장에 서 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이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묻거나 조사하거나 아니면 문답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면서 강요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이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선 이 고발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달에 여야가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됐죠. 원래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는 점, 시발부터가 잘못됐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 등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그랬는데, 자, 감사원의 지난 10월 말 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게 탈원전 정책 이 자체에 대한 감사는 유보했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 관련이 이게 조작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거기는 이제 조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몇 번에 걸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2022년까지 가동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익의 규모를 처음에는 몇천억이었다가 몇백억이었다가 뭐 계속 이렇게 줄였다는 겁니다.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경제성 평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작됐다는 얘기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했다. 그래서 444개의 파일을 주말에 야밤에 출근을 해서 그걸 다 지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봤다. 그 저항이라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는요 원래 3개월 내에 마쳐야 되고요. 한 번에 한해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다 합쳐서 5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근데 5개월이면 작년 9월부터 5개월이면요. 올해 2월인데 2월 초에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이제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반대했다. 뭐 이런 설이 파다한데 뭐 그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행 과정을 쭉 봤을 때 이게 본인들도 감사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원전의 안전성이나 주민의 수용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들여다봤느냐? 그건 탈원전 정책의 당부, 그 정책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이 원래의 감사 대상이었다.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제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장 자체가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문답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요. 어떤 것이 강압적인 조사고 어떤 것이 문답을 조작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언론 보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조사라고 하지만 감사원은요.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말이 고발장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한테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데 나와라 그러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는 감사원은 그 조사를 중단하고 뭐 고발을 한다든가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압적으로 조사합니까? 이 자체가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망각이다. 잘 모르는 거죠. 감사원의 역할이 감사원의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 모순적인 여러 가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을 공공수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공공수사부면 옛날 공안부입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고발이니까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안부 배당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안부 배당하는 의도가 뭐냐 왜 그러냐면 법조계에서 보면 자 이게 틀림없이 누가 봐도 이 고발장을 보면 혐의 없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공안부에다 접수를 했고 공안부에 배당을 했다. 공안부는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죠. 공공수사부는 대개의 경우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거, 정치 뭐 이런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곳이 공공수사부입니다. 여기에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중차대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사부가 아니고 공공수사부에 배당해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사 뭐 다 엄중하게 하는 거 좋은데 이게 공공수사부 업무의 성격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다고 법조계에서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문제를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 문제로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숨어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100%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결국은 무혐의 내지는 혐의 없음이 될 것인데 이걸 공공수사에 배당함으로써 공공수사부에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소환한다든가 아니면 뭐 출장 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려고 할 텐데 이게 결국은 혐의 없음이라는 것이 뻔한 거를 조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망신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면서 뭔가를 또 엮을듯이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망신주기 그런 식의 수사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의도로 지금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 주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임기 말입니다. 지금 대선까지 1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임기 말이 되면 권력형 비리나 또는 뭐 정책들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이루어진 정책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리고 내부 자체적으로 모순된 그런 고발장 내용을 가지고 배당을 함으로써 감사원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최전선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빅2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주변들에 대해서 모두가 수사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장,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을 콕 찍어서 이 두 사람을 길들이게 하거나 이 두 사람을 압박하는 건 결국 사퇴하라는 압박이죠. 그런 걸 위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장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거야 뭐 이 정부 들어서 생긴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 이 얘기는 윤 총장이 이미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샅샅이 검증해서 오케이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뒤늦게 지금 임기 절반이 훨씬 넘어선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은 이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워 침뱉깁니다. 청와대 검증이 만약에 여기서 무슨 유죄 혐의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청와대 검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때의 검증이 엉터리였다. 또 그 엉터리 검증에 따라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일, 또는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윤, 윤대진 검사장이 소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 사람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지휘권이 발동돼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아무 문제 없다고 감쌌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말 뒤집기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 얼굴에 결국은 침뱉는, 만약에 유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자기들 얼굴에 침뱉는 일이 되는 것이고, 무죄라도 유죄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만들 경우는 또 조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이 감사원장 부분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핍박해서 결국은 대권 후보 만들더니, 범야권이 대권 후보 만들더니, 아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또 핍박해서 범야권 대권 후보 하나 추가하려고 하나?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